영어 노래를 불러보라는 말이 떨어진 순간 행사장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박서진에게 꽂혔다.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였다는 설명과 함께 온라인에 퍼진 이 장면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 요구가 박서진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장구와 트로트로 이름을 알린 한국 가수에게 갑자기 영어곡을 요구했으니 발음이 흔들리거나 가사를 놓치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마이크를 다시 잡고 반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그를 시험하듯 바라보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누군가는 그가 영어 가사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봤고, 누군가는 트로트 가수가 영어 곡의 리듬과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박서진은 영어를 완벽하게 말하려는 사람처럼 노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풀어갔다. 박자를 놓치지 않았고 호흡을 급하게 쓰지 않았으며 중요한 단어마다 감정을 실었다. 낯선 언어를 흉내내는 무대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언어까지 자신의 목소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무대였다. 몇 초 전까지 시험대에 오른 사람은 박서진이었지만 노래가 이어질수록 오히려 관객이 그의 다음 소절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미국 행사에서 누가 어떤 의도로 영어곡을 요구했는지, 행사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어느 도시에서 열렸는지, 박서진이 어떤 영어곡을 불렀는지는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가 실제로 그를 망신주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분명하다. 박서진이 영어 앞에서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가수가 아니었고, 실제로 오랜 시간 영어를 공부해 왔다는 사실이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18일 박서진은 문화방송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방송에서는 그가 약 2년에서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다는 사실이 소개됐다. 제작진은 그의 영어 실력을 확인하는 받아쓰기 장면까지 준비했다. 결과는 완벽한 영어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박서진 특유의 솔직함과 서툰 표현이 웃음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영어를 잘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고 틀린 부분은 웃으며 받아들였다. 많은 연예인이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감추려 하지만 박서진은 부족한 과정을 그대로 공개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25년 4월 1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박서진은 영어 공부를 3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4월 3일 공개됐다. 그는 아직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말도 숨기지 않았다. 필통에 펜만 많은 학생처럼 준비물은 많지만 공부는 더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웃음을 위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었다. 그는 해외 활동을 생각하며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단기간에 몇 문장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수업을 받아왔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미국 행사 이야기를 보면 장면의 의미가 달라진다. 갑작스러운 영어곡 요구가 실제로 있었다면 박서진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니다. 2012년 무렵부터 이어온 영어 공부와 수많은 무대 경험이 짧은 순간에 동시에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법 시험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헷갈릴 수 있다. 그러나 노래는 문법 시험과 다르다. 가사는 반복해서 익힐 수 있고 음정과 박자와 호흡은 오랜 공연 경험으로 버틸 수 있다. 무엇보다 관객을 바라보는 눈과 무대의 긴장을 견디는 힘은 교재에서 배울 수 없다. 박서진은 2013년 싱글 꿈으로 정식 데뷔했다. 하지만 데뷔했다고 곧바로 대형 방송과 공연장의 중심에 선 것은 아니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 그는 지역 행사와 거리 무대를 오가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관객이 많지 않은 무대에서도 노래했고 반응이 차가운 자리에서도 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했다. 정해진 순서대로만 움직이는 방송 무대와 달리 지역 행사는 돌발 상황이 많다. 음향이 흔들릴 수 있고 관객의 집중이 갑자기 깨질 수도 있으며 예정에 없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쌓은 경험은
낯선 해외 무대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된다. 2017년은 박서진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한국 방송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기록했고 왕준 광전에서도 주목받았다. 이 무대를 통해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그의 강점은 단순히 장구를 빠르게 치는 기술이 아니었다. 노래와 장구와 몸짓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관객의 반응을 읽는 능력이었다. 한 소절이 끝날 때 박수를 유도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장단을 높이며 관객이 호응하면은 그 에너지를 다음 부분으로 연결했다. 막 영어곡을 부르는 상황에서도 이런 감각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박서진에게 장구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다. 장구는 양쪽에 서로 다른 소리를 조절하며 흐름을 만드는 악기다. 한쪽 소리가 너무 강하면 전체 장단이 거칠어지고 반대로 힘을 빼면 무대의 추진력이 사라진다. 박서진은 오랫동안 장구를 연주하며 정확한 박자와 순간적인 강약 조절을 몸에 익혔다. 영어 발음이 원어민처럼 들리지 않더라도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영어 곡은 한국어 트로트와 단어의 길이도 다르고 강세가 놓이는 위치도 다르다. 하지만 강세와 박자를 몸으로 이해하는 가수라면 언어가 바뀌어도 노래의 뼈대를 지킬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박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4년 라디오스타에서도 그는 영어를 공부한 기간을 말하면서 완벽한 실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2025년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기초 문법을 배우고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 태도는 무대에서 오히려 강점이 된다.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갇히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표정이 굳는다. 반면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은 실수해도 다음 소절로 넘어갈 수 있다. 관객은 발음 하나보다 가수가 흔들리는지를 더 빨리 알아차린다. 박서진이 영어곡 요구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다면 그것은 영어 실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온 힘일 수 있다. 2013년 9월 2일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는 박서진길 선포식이 열렸다. 사천시와 지역 관계자 팬과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행사였다. 고향 바다를 바라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한 청년의 이름이 실제 도로에 붙은 순간이었다. 박서진 길은 총 5.8km 구간으로 조성됐다. 지역 무대를 돌던 가수의 이름이 고향의 공식 명예도로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다. 이 과정은 그가 갑작스러운 화제 하나로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2025년 2월 25일 박서진은 종합 편성 채널 MBN의 현역가왕2 결승에서 최종 1위에 올랐다. 결승 방송은 밤 9시 50분부터 200분 특별 편성으로 진행됐다. 박서진은 결승 무대에서 장구와 한국적인 정서를 앞세웠다. 화려한 외국 스타일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우승 뒤인 3월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한국의 정서를 잘 보여준 점이 시청자의 선택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뿌리를 더 분명히 강조한 것이다. 이 대목은 미국 행사에서 영어곡을 불렀다는 이야기와 정확히 연결된다. 이라 해외 관객에게 다가간다고 해서 한국 가수가 자신의 색깔을 지울 필요는 없다. 박서진이 영어로 노래하더라도 그의 장점은 여전히 트로트에서 만들어진 호흡과 장구에서 길러진 리듬 지역 행사에서 익힌 순발력이다. 영어는 관객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통로일 뿐 가수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영어곡 무대가 실제로 관객을 놀라게 했다면 놀라움의 핵심은 발음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박서진다운 무대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이유였을 것이다. 현역가왕2 우승 상금은 1억 원이었다. 박서진은 이 상금을 울산과 경북과 경남의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우승 직후 약속했던 전액 기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무대 밖에 이런 선택도 해외 관객이 한 가수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주는지까지 보여주는 가수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박서진을 지지하는 팬들이 그의 노래뿐 아니라 태도와 성장 과정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다. 미국 행사에서 영어곡을 요구한 사람이 정말 박서진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지, 현장 관계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관객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 자료로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사실처럼 꾸미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이야기는 만들어진다. 박서진은 적어도 2024년 9월 방송에서 2년에서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고 밝혔고, 2025년 4월 인터뷰에서도 영어 공부가 3년째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계속했다. 동시에 2013년 데뷔 이후 지역 무대와 거리 공연을 거치며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힘을 길렀다. 그렇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단지 영어 발음이 생각보다 좋았다는 장면만은 아니다. 더 큰 반전은 박서진이 영어곡을 부르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데 있다. 누군가는 영어라는 낯선 조건을 던지면 장구의 신이라는 이름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낯선 조건은 오히려 그가 오랜 시간 쌓아온 기본기를 드러냈다. 박자를 지키는 힘, 흔들리지 않는 호흡, 관객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태도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노래하는 집중력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다. 무대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실수 자체가 아니다. 실수할까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서진은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방송에서도 인정했고 인터뷰에서도 숨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외를 위해 공부를 계속했고 필요한 순간에는 마이크를 잡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요구가 위기가 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한 사람은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한 사람은 분위기를 바꿀 기회를 얻는다. 처음 영어곡을 요구받았을 때 박서진에게 향했던 시선은 의심에 가까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래가 끝난 뒤 남은 것은 다른 질문이었다. 트로트 가수가 영어곡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박서진이 다음에는 어떤 해외 무대를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이다. 누군가 그를 시험하려 던진 요구였다면 그 시험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박서진은 영어를 완벽하게 정복한 사람이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도 준비를 멈추지 않았고 낯선 무대에서도 가장 익숙한 강점을 꺼낼 줄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한때 경남 사천의 지역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던 가수는 2017년 도전 꿈의 무대 5연승을 거쳐 2013년 고향에 5.8km 길이의 명예도로를 갖게 됐다. 그리고 2025년 2월에는 200분 생방송 결승 끝에 현역가왕2 우승자가 됐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영어곡 요구 앞에서 그가 왜 쉽게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의 증거다. 3년의 영어 공부보다 더 긴 10년 이상의 무대 경험이 그의 뒤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날의 진짜 반전은 영어가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박서진이 낯선 언어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예상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어떤 가수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줬다. 발음보다 감정을 앞세웠고 두려움보다 리듬을 선택했으며 변명보다 노래로 대답했다. 누군가의 요구가 그를 작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 요구는 박서진이 얼마나 오래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박서진의 영어는 아직 완성형이 아닐 수 있다. 그 자신도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무대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교과서 문장만이 아니다. 관객과 눈을 맞추는 용기, 노래의 감정을 전달하는 힘. 예상 밖의 요구에도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경험이 필요하다. 박서진은 그 세 가지를 이미 오랜 시간 쌓아왔다. 그래서 첫 소절이 시작되자 상황이 뒤집혔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망신을 주려 했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사와 곡의 세부 정보도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서진이 영어를 3년 가까이 공부했고 해외 진출을 준비했으며 2013년부터 수많은 무대를 거쳐온 사실은 확인된다.
바로 그 사실들이 이 이야기의 가장 단단한 중심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영어곡은 함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약점을 마주해온 사람에게 영어곡은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가 된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어곡 선택 자체보다 현장 대응 방식이다. 해외 행사는 국내 방송과 다르게 진행 순서가 갑자기 바뀌거나 통역이 늦어지거나 예정에 없던 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수는 짧은 시간 안에 반주의 조성과 속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음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박서진처럼 장구를 직접 연주해온 가수는 박자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다. 반주가 조금 빠르거나 느려도 호흡을 조절해 중심을 찾을 수 있다. 이 능력은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실력이다. 관객의 반응도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처음 몇 초 동안 사람들은 언어를 듣지만 그다음부터는 표정과 호흡과 자신감을 본다. 가수가 불안해하면 관객도 불안해지고, 가수가 리듬을 장악하면 관객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간다. 박서진이 수천 번의 지역 행사와 방송 무대를 거치며 익힌 것은 바로 이 흐름이다. 당구채를 드는 순간 관객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노래의 어느 지점에서 호응이 터지는지 몸으로 기억한다. 그런 가수에게 영어곡은 낯선 시험지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진 무대 감각을 보여줄 새로운 형식이 된다. 또한 박서진이 2025년 인터뷰에서 일본어 과외를 받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의미가 있다. 그는 한일 가왕전을 준비하며 일본어를 배우고 동시에 영어 공부도 이어갔다. 한 언어만 잠깐 외운 것이 아니라 해외 활동을 위해 의사소통의 범위를 넓히려 했던 것이다. 경상도 억양과 일본어가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자신의 생각까지 솔직하게 말하며 학습 과정을 설명했다. 이런 태도는 실패를 숨기기보다 반복을 통해 익숙함을 만드는 사람의 방식이다.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박서진이 증명한 것은 영어 실력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처음에는 발음을 확인하려던 관객이 마지막에는 감정을 듣게 됐고, 실수를 기다리던 시선이 박수로 바뀌었으며 낯선 언어는 벽이 아니라 연결 통로가 됐다. 박서진을 곤란하게 만들 것처럼 보였던 요구는 오히려 그의 준비와 경험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그 순간 시험 봤던 사람은 더 이상 박서진이 아니었다. 편견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던 시선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